가봅시다. 인간은 고기랑 가죽을 얻거나 실험에 이용하는 등 목적으로 동물을 씁니다. 아직도 그러죠. 그리고 그런 이용은 일반적으로 동물에게 해악을 끼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잘못된 행식이라고 봐. 혹시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 집에 강아지, 고양이. 오, 엄청 많네?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지. 돼지.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잖아. 이렇게 저도 강아지, 고양이 진짜 좋아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사람한테는 안 하잖아, 우리가. 사실 사람한테 써먹으려고 뭐 약물 이런 거 개발해놓고 사람한테 쓰기 전에 항상 동물한테 쓰잖아. 그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 동물에게 이렇게 해악을 끼치는 거를 정당화할 방법이 있느냐. 한 가지 대답은 이런 거예요. 야, 쟤는 그냥 동물이잖아. 쟤는 그냥 동물이니까 이렇게 써도 돼 라고 말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종차별주의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종이니까 우리한테는 하면 안 돼. 쟤는 동물이니까, 동물이라는 종이니까 쟤네한테는 해도 돼 라고 보는 거. 이 종차별주의는 우리가 속한 종의 이익을 다른 종의 이익보다 비교급이니까 체크하시고 우선시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득되는 게 있다면 다른 종은 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 동물은 우리 종에 속하지 않으니까 인간에게는 절대 하지 않는 방식, 뭐 예를 들면 사육을 한다거나, 왜 닭장 그 알 낳는 거 있잖아. 닭장 보면 진짜 엉망이잖아. 그리고 한동안 진짜 말 많았던 거, 그 애완동물을, 강아지, 고양이를 교배시키는 막 공장이 있다,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 막 그런 것처럼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 우리 다 좋은 집에 살고 뭐 풀어놓고 살고 이러는데 뭐 목줄 메고 집에서 사는 사람 없잖아, 우리 중에. 그치? 그 이야기 하는 거야. 목줄을 매지 않는데 동물한테 왜 저렇게 하느냐. 종차별주의를 옹호하는 가장 직관적이고 상식적인 말이 뭐가 있느냐? 인간은 인간이라는 종이 있으니까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나와 같은 인간이니까 중요하다, 그러니까 더 대우받아야 된다라는 말이 맞다고 치면, 이렇게 치면 너는 나랑 같은 성별이니까 중요하게 받아야 돼. 같은 성차별주의도 맞는 말이 되고, 나와 같은 인종이라 그러면은 다른 인종이면, 우리는 황인종이잖아. 그러면은 뭐 백인이랑 흑인은 무시받아도 되느냐? 이런 인종차별주의도 허용돼야 돼. 따라서 단순히 같은 종에 속한다는 것 말고 도덕적으로 특별하게 대우를 받을 만한 특징이 있어야 돼. 정리해 봅시다. 종차별주의 이야기를 하는 글이에요. 종차별주의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종이 다른 종보다 우위에 있다 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종이 좀 더 존중받아도 돼. 그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1번이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인간이라는 종이다, 그래서 특별한 거다 라고 해. 근데 이런 주장에 문제점이 따라오는데, 종끼리는 같은 종이면 대우받아도 돼? 그러면 문제점 1번, 같은 성별끼리도 서로만 존중해? 차별주의, 성차별주의가 생길 수 있고, 우리는 황인종, 쟤네는 뭐 흑인종, 이렇게 인종을 나눴을 때 다른 인종은 그럼 차별해도 되느냐? 인종차별주의의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야기로는 당연히 이야기의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뭐가 필요하대? 도덕적으로 대우받을 만한 특징을 제시해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종차별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은 호모사피엔스라는 생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한대요.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잖아, 그러니까 특별하잖아 이거야. 우리의 DNA가 특정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인간과 동물을 다르게 대우하는 이유라는 거야. 2번.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잖아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DNA가 다르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거래. 그러나 DNA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세포 내 분자 순서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고, 그런 점에서 피부색, 성염색체나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특성이 아니죠. DNA 다른 게 도덕적인 거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위에도 이야기했던 게 뭐였어?
이런 이야기가 정당화되려면 우리한테 필요한 이야기는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특성을 갖고 오라 그랬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도덕적인 특성이 아니야. 얘 둘은 공통적. 도덕적 특성이 아닙니다. 피부색이 같으니까 중요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DNA가 같으니까 중요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것 역시 의미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같은 인간종에 속하니까 다른 종과 다르게 대우해야 된다는 말과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이 더 있는데 문제점. 이런 종차별주의에 따르면 DNA가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러면 그 동물이랑 똑같이 대해도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 주장 이거잖아. 우리는 다른 종과 DNA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하게 대우받아도 되는 거잖아 라고 주장하는 애라면 그 말이 맞다고 치면 사람 중에 DNA가 좀 다른 애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 DNA가 다른 애는 똑같이 목줄 채워가지고 사육하고 사료나 먹이고 이래도 되는겨? 사람인데도? 안 되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특이한 DNA의 인간은 어떻게 될 거야? DNA 다르니까 뭐 함부로 목줄 채울 겨? 그럴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다음.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매우 다른 정신 능력, 이것이 있다. 매우 다른 정신 능력.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정교한 언어를 쓰고 복잡한 사고 능력이 있고 도덕적 이상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어쩌면 이런 능력, 이게 뭔데? 정교한 언어를 쓰고 복잡한 사고 능력이 있고 도덕적인 이상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것에 따르면 인간종을 다른 종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도 같대. 동물은 이게 없잖아. 동물은 언어가 없고 동물은 복잡한 사고 능력이 없고 동물은 도덕적 이상이 없어. 이것이 있는, 이 능력이 있는 건 오로지 인간밖에 없으니까 인간은 다른 종과 좀 달라 라고 하는 것에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인간종의 전형적인 정신적 또는 인지적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정신적 또는 인지적 능력이 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중요한 특성이래. 그러면 계속 말했던 이건 도덕적 특성이 아니야. 그래서 1번, 2번 안 돼. 그랬는데 지금 나온 3번. 기니까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정신적, 인지적 능력이 있어. 근데 얘와 앞에 있었던 것들의 차이는 얘는 뭐지? 도덕적 특성이 맞아요. 그럼 도덕적 특성이 맞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면은 우리는 종차별주의를 맞다고 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역점이네. 인간에게만 있는 정신 능력이 도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하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왜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거냐를 설명해야 된대. 인간한테만 정신 능력이 있으니까 그건 도덕적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인간한테만 있으면 그건 도덕적이냐? 아닐 거 아니야?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인간한테만 있고 동물에게는 없는 특별한 능력이 사실 생각해보면 새는 날 수 있잖아. 우린 못 날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되고 생각해보면 정신적인 능력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정신적인 능력이 특별하면 그것이 곧 도덕적이냐? 틀린 말이잖아. 정신적이면 도덕적인 거야? 아니지. 설명해야 돼. 왜 정신적인 것이 도덕적인 건데요? 라고 설명해야 돼. 정신적 가치가 있는 사람은 왜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건데요? 설명해야 돼. 그렇지 않게 되면 그냥 인간의 것임으로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꼬라지가 돼.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가 박쥐야? 다른 동물은 없는데 박쥐에게만 있는 특별한 거 뭐야? 반향 측정 능력. 초음파 빙빙빙빙빙빙 쏘는 거. 만약에 우리가 박쥐야. 박쥐의 능력이 있어. 그러면 우리 다른 동물은 없고 우리한테만 있는 거. 초음파 빙빙빙빙빙 쏘는 이 행위는 도덕적인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야. 아무 상관이 없지. 초음파 쏘는 거랑 도덕이 상관없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적 능력이 도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이 왜 정신적인 능력이 왜 도덕적인 건지를 설명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돼? 오케이? 따라서 인간은 앞서 말한 고차원적 정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있는데 자의식, 자존감 같은 사고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잘 먹여주고 고통 없이 기른다고 해도
사육을 위해서 길러지면 뭐가 훼손돼? 인간성이 훼손되니까 동물 사육은 되지만 인간 사육은 안 됩니다 라고 하겠다는 거래. 그럼 연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자의식, 자존감, 인간성, 이것이 도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 보호받고 사육된다고 하더라도 동물과 똑같은 방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야. 왜? 이게 훼손되니까. 사육당하면. 인간은 사육당하면 이것이 훼손돼. 다르게 말하면 동물은 이게 없으니까 훼손될 자의식, 자존감, 인간성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걔는 사육돼도 되는데 우리는 훼손될 자의식, 자존감, 인간성이 있기 때문에 사육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야. 오케이. 반면에 그런 능력이 없는 동물들은 가둬서 길러진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겨. 자, 이런 식의 설명은 인간의 배타적 특성. 배타적이 뭐야? 타인을 배척하는 거지? 타인을 배척하는 특성이 왜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지 설명할 수 있대. 오케이. 그러나 이런 설명이 항상 맞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중첩 논증에 취약해. 이 말로 끝난 것 같았는데 얘도 문제가 있네. 뭐야? 중첩 논증. 얘도 역시나 문제점이 있었어. 앞선 주장들이 각각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처럼 얘는 도덕적 특성이 없다는 이 문제점을 해결한 것으로 보였지만 또 다른 문제점, 중첩 논증이라는 문제가 있대. 예를 들어 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 응애 애기, 그리고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뇌 손상을 당한 환자, 이들은 고차원적 정신 능력이 없잖아. 숨만 붙어 있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뇌 손상이 아주 심각한 이 환자는. 그다음에 애기는 이제 막 태어났잖아.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고차원적인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인데 고차원적 정신 능력으로 분류할 때는 동물이랑 겹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야. 너희들도 왜 시간 벌써 이렇게 됐네. 너희들도 살다 보면 간헐적으로 짐승 새끼 같노? 이런 생각이 드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뭐 입안에도 몇 명 있어 지금 앞에. 키도 동물이랑 비슷한 애들. 고차원적인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나?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애가 있거든. 그 뭐라고 예쁜 표현을 쓰자고. 니는 짐승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너 약간 동물과 중첩된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자고요 이제. 너 약간 능지가 동물과 중첩되는 것 같다. 그런 인간들이 있어, 그지? 입안에도 있어. 하지만 그런 고은이라고 해서 엄마야 이렇게 이런 말 그런 쥐돌이라고 해서 그런 쥐순이한테라고 해서 데리고 와서 너는 동물과 중첩되니까 너 사육한다, 너 생체 실험한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우리 쥐돌이 쥐순이한테는 안 하는데 침팬지나 영장류 같은 이런 동물한테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면 침팬지 같은 영장류 동물에는 어쩌면 우리 반에 있는 쥐순이 쥐돌이보다 정신 능력이 적어도 아기나 그런 뇌손상 환자보다 훨씬 더 많은 개체가 있잖아요. 근데 걔네한테는 똑같이 실험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동물이라고 해서 인간과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거야. 시간이 더 지나서 예전에 있었던 만연했던 성차별, 인종차별이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어때요? 비난받죠. 지나가다 그런 말 하면 뭐 이렇게 되잖아. 막 경기장 출입도 불가능 이렇게 되고. 그런 것처럼 이런 중첩 논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종에 따른 차별도 언젠가는 비난받는 날이 올 거다 이건 거야. 그래서 종차별주의를 옹호하려면 뭘 해결해야 돼? 중첩 논증. 그러니까 아까 말했는 것처럼 쥐손이 쥐돌이 같은 친구를 만나면 야 이 짐승만도 못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너 다소 능지가 동물과 중첩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배운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아시겠죠? 이 동물과 중첩되는 새끼들아. 고생들 하셨고요. 좀 쉬다가 10분 되면 들어와서 인문예술 10 하겠습니다. 합시다. 인문예술 10.
어느 시대에서나 기적에 대한 보고가 있고요. 오늘날에도 기적 봤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거나 바위가 움직이는 걸 봤다거나 뭐 그런 예가 있어요. 근데 뭘 기적이라고 볼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적이 특이한 사건이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자연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한 그것은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없대요. 예시가 뭐냐면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처럼 13척의 배로 10배도 넘네, 그지? 근데 이 외적을 물리치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게 자연 법칙이 어긋나는 건 아니죠. 일어날 수는 있어, 그지? 아주 드물 뿐인 거지.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님의 명량대첩은 기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에게 알려진 어떤 자연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으면 그럼 그거 다 기적이라고 할 거냐? 예전에 사진 감광판을 완전 어두운 곳에 복원했는데도 빛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맨 처음 알았을 때는 자연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기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머지않아서 방사능에 관한 과학이 정립되면서 이 현상이 과학적 설명이 된다는 게 알려졌어. 그러면 알려진 법칙이든 알려지지 않은 법칙이든 자연 법칙으로 설명이 되면은 그것은 절대로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다. 기적적이라고 불러야 하는 사건은 자연 법칙으로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 다시 말해서 초자연적인 사건이어야 된다는 거야. 자연을 초월한 일, 초자연적인 것.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적. 기적을 정리해보면 자연 법칙에 위배돼야 되는 일이에요.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사건. 그걸 초자연적인 일 이렇게 불러. 기적 겪어본 사람 진짜 나는 진짜 신기한 기적이 일어난 적 있는 사람 살면서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있어? 있어서 손 등겨? 니키? 왜요? 이거 손든 거예요? 약간 이러고 있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내가 어제 반에도 이야기 해줬는데 진짜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진짜 있었던 이야기. 이거는 그냥 지문 때문에 하는 가짜 이야기 아니고 진짜 이야기. 혹시 종교 있는 사람? 종교가 있는 사람? 너 종교 있어? 가톨릭? 기독교? 너 기독교야. 나머지는 아무도 없어? 불교도 아니고 가톨릭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야? 불교, 기독교. 오케이. 그냥 이건 제가 겪었던 일만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외할머니랑 지냈거든요. 근데 외할머니가 나 초등학교 2학년 될 때 몸이 좀 안 좋았어.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외삼촌,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아들이지, 의사였거든. 종양과에 있었어. 외할머니 가서 자기 엄마를 검사했더니 폐암인 거야. 그래가지고 집안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았어.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 처음에 병원에서는 개복해서 수술하면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외할머니 수술하는 날에 우리도 다 병원에 갔었고 개복했는데 진짜 애석하게도 사기였어요. 이미 다 전신에 번진 상황이었어. 그래서 아무것도 손 못 대고 외삼촌 표현에 따르면 진짜 아무것도 손 못 대고 그대로 다시 덮었다. 그리고 이제 나오고 나서 뭐 한 달 정도? 할머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우리랑 이별해야 되니까 준비를 했지. 다들. 저 같은 경우도 할머니랑 거의 1년 붙어 살았으니까 더 기분이 안 좋았고 어렸지만. 왜냐면 내가 초등학교를 되게 멀리서 다녔거든. 그래서 외할머니 집이 바로 옆이라 가지고 외할머니 집에서 살았단 말이야. 진짜 안 좋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냥. 근데 거짓말은 1%도 없어요. 촬영될 테니까. 외할머니가 내가 한날 병원에 갔는데 할머니 파티마 병원에 계셨거든. 대구에 파티마 병원에 갔는데 할머니가 나한테 아침에 아침 햇살을 사다 달라는 거야. 음료수, 아침 햇살 음료수. 그래서 내가 아침 햇살 음료수를 사갖고 올라갔지. 할머니 딱 주니까 할머니가 그걸 딱 드시면서 할머니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대. 할머니 되게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 굉장히 신실했거든. 만났대. 근데 할머니가 그래서 분명히 다 나을 수 있을 것 같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도 당연히 어리니까 엄마랑 이모한테 가서 말했지. 그래서 분위기가 진짜 더 안 좋아져요. 왜냐면 돌아가신다는 걸 의미하잖아.
기분이. 그랬는데 할머니가 진짜 아침 햇살 드시고 나서부터 텐션이 굉장히 좋아졌어. 실제로. 그리고 그 이튿날인가 이제 검사했는데 진짜로 암 세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퇴원했습니다. 오케이. 이 이야기도 뒤에 이야기 나올 텐데 그냥 전 사실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녔어. 그리고 할머니는 언제까지 있었냐면 제가 중학교 갈 때까지 계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한참 더 사셨어. 왜 자꾸 거기 다녔나 봐. 신기하죠? 그래서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없어졌어.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지. 과학적으로만 따지면 할머니 이상추의 암이 아니었다. 오진이었다. 오진이었고 영상으로도 오진이었고 배를 열어서 받는 것도 거기도 모두 의사가 잘못 본 일이다. 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내가 아침에 사준 아침 햇살에 특이한 성분이 있어서 마침 그걸 먹었더니 다 나았다거나 아니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3개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 실제로 저희가 경험해보고 그래서 이게 저희 집에서 제 부친을 빼고는 전부 다 교회에 다녔고 왜 부친은 교회 안 다녔냐면 우리 집이 그 유교 정신에 굉장히 투철한 집이 하나였어요. 내가 가스고 제사신 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안 다녔고 저도 그걸 기준으로 같이 교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진짜 신기한 일이 진짜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영상으로만 봤을 그 지하철 참사 아세요? 그 지하철에 저희 이모랑 저희 이모 가족이랑 제 초등학교 그 옆이었거든요. 제가 그 경북대학교 부설초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반월당역 전에 중앙로에서 불렀잖아. 그 우리 초등학교 옆이었거든. 아침에 나는 당연히 학교에 이제 갔고 이모랑 이모 가족이 타 있었어. 놀았거든 그날. 근데 교회에서 전도사님 전화 와가지고 니 거기서 당장 내리라고 해서 역 하나 전에 내렸어요. 그리고 그 열차에서 불렀어. 그런 일이 있었어. 신기한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게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나서 내가 너희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역시 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날 하루 불러가지고 꿈에 외할아버지가 나오셨는데 우리 엄마의 아빠지 외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천국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엄마 이름이 애영이었거든. 애영이 데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나한테 꼭 전해주라고. 그리고 그날 새벽에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요. 새벽 5시에. 그래 그런 신기한 일이 설명할 수 없잖아.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 3번의 일이 모두 우연이라기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근데 그거는 뭐야?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뒤에 일들은 우연이라고 치자. 근데 앞에 일은 진짜 없었다니까. 암세포가 하나도. 그래서 퇴원을 했다고. 머리카락 다 나고 할머니 나랑 놀았다니까 다시. 우리 할머니 가서 나 초등학교 와서 청소를 해줬어.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근데 이거는 나만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닐 거 아니야. 내가 아니 우리 가족이 다 아는 이야기일 거란 말이지. 누굴 데려가도 이거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시기랑 모든 게.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 일어난 일이고 할머니는 계속 잘 살았어. 나한테 호박죽도 해주고 내 운동회 할 때 와가지고 교촌치킨도 사주고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돌아가셨어. 그러고 나서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거지. 일이 있었어요. 차례대로. 그러니까 그게 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진짜 거짓말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그 일이 초자연적인 사건이잖아. 자연적인 현상을 벗어났어. 자연적이라면 우리 할머니 그때 죽었어야 돼요. 한 달을 못 버텼어야 돼. 실제로 그래 보였고 진짜 몸이 안 좋았거든. 근데 그 뒤로 진짜 살도 잘 찌고 내 학교 청소도 할머니가 왜 저 어릴 때는 너희는 안 그러지? 우리 어릴 때는 학교 청소를 애들이랑 엄마가 했거든. 교실 청소 당번이. 하고 엄마가 왔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멀리 사니까 나는 외할머니가 실제로 그 뒤로 계속 와주셨어. 와서 청소하고. 그래서 뭐 그때 학교 선생님들이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우리 외할머니랑 막 친구가 되고 담임쌤이랑 같이 나는 담임쌤이랑 외할머니랑 나랑 그 지금도 감이 있을 텐데 동아백화점 대구 동아백화점 뒤에는 시장이에요. 거기 우리끼리 뻥튀기 먹으러 가고 그랬어. 나 초등학생 때.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니까. 나 진짜라 하니까 그러네.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런 기적. 그러니까 절대로 자연 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돼. 근데 만약 우리 할머니가 뭐 좀 이따가도 이야기할 테지만 그 암이 다 나았던 그것이 진짜 아침 햇살에 뭐 특이한 성분이 있었다거나 혹은 할머니가 우리가 모르게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거나 라면 그건 기적이 아닌 거지. 오케이? 자연으로 설명이 될 테니까.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기적은 대체로 직접 관찰하기보다 누군가의 증언으로 전달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겪은 기적을 전달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직접 본 게 아니죠. 저는 직접 봤지만, 그지? 들은 거야. 한참 전에 일어난 기적적 사건에 대해서 증거가 있어 없어? 그러면 너 지금 없지. 근데 파티마 병원에 가면 그 의무기록 사본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로 진짜야. 근데 지금 당장은 선생님 증거는요? 그럼 지금 아무것도 없지. 호주머니 아무것도 없지. 증거 없어요. 그러면 그 기적에 대한 믿음은 이 객관적 증거에 달렸다기보다 주관적인 마음의 작용이 달린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내가 해준 이야기를, 우리 할머니 이야기를 믿을지 말지 너희 마음에 달린 거지. 그래서 아까 예진 듣자마자 땡 지랄하노 이렇게 나온 거고, 좀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착한 앞줄에 앉은 이 4명은 또 다행이다 할머니가 사셨다니 따뜻하게 생각했어. 한 명만 지랄하노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이렇게 했어요. 기적에 대한 이 철학적인 관심은요, 증언의 신뢰성에 대한 철학의 관심이기도 하대. 증언, 방금 제가 한 거죠? 그것에 대한 신뢰성, 내가 한 말을 정말 믿을 만하냐 아니냐, 그 이야기야. 누군가가 어떤 도구도 없이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을 봤다고 증언했어. 우리는 2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어요. 가설 1,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그 사람이 속고 있다. 가설 2, 그런 초자연적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 둘 중에 뭐가 더 확률이 높아? 이것에 대해서 철학자 흉은 인간지성에 대한 탐구에서 여기에 확률로 접근해가지고 어느 가설이 참일지 더 큰지 가려내자. 이렇게 확률로 접근하자 이거야. 자, 그러면 1번은 뭐야? 1번. 여기서 옆에서 써볼게. 1번. 거짓말이다. 이 증언이 거짓말일 경우. 2번. 증언이 진짜일 경우. 참이 아니라 진짜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확률이 높아? 공중에 사람이 떴대. 막 공중에 날아다녔대. 아무런 장치 없이. 그 말이 거짓말일 확률이 높아? 그 일이 진짜 일어났을 확률이 높아?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거짓말일 확률이 높죠. 이게 참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기 헷갈릴까 봐 요건 참, 요건 진짜라고 썼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진짜로 폐암 4기, 그러니까 폐암 말기 환자였다가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직접 봤대. 병실에 왔대. 그래서 봤대, 할머니가 진짜로.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니까. 할머니가 봤대.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전달했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 나 그날 파티마 병원 아직도 기억나. 지금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간층에 뭐 하늘 정원처럼 해서 매점 있고 그런 데가 있어서 난 거기서 내 사촌 동생 재영이랑 인이랑 내 동생이랑 무슨 분위기인지 몰라서 그냥 앉아 있었고, 어른들 분위기 진짜 안 좋았어 내 말 때문에. 왜냐면 가만히 있다 내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 나는 그때 교회도 안 다녔고 예수님이 뭔지 모르니까. 모르는 애가 와가지고 할머니가 예수님 봤다는데 그 사람이 나을 거라는데 하니까 집에서 가시는구나. 진짜 분위기 진짜 안 좋았어요. 나 아직도 기억나. 근데 할머니가 진짜 컨디션이 계속 좋아졌어 그날부터. 그리고 검사했는데 진짜라서 내가 할머니랑 태어날 때 있었다니까. 그래서 전 진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할머니 논 기억밖에 없어요. 사람이 마지막에 초딩이니까 학교를 제대로 안 나가도 되잖아. 그래서 맨날 할머니 집 놀았어. 진짜랑께. 근데 지금 제 이야기를 앞에 있는 4분은 내 증언이 진짜라고 믿어줬지만 입 안에 있는 내가 누구라고 하진 않겠어요. 감정이 메마른 개 사이코패스 같은 애 하나는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알면 분명히 그때 죽었고 니 지금 꿈꾸는 거야. 이런다니까. 걔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내 증언이 거짓말일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여기서도 그래요. 흉에 따르면 아마도 첫 번째 가설, 증언이 거짓말이거나 속고 있다는 것이 확률이 더 크다라고 본대. 여기 비교급이니까 체크해야 되겠죠? 한편 우리에게는 세계가 자연법칙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아주 강력한 또 증거가 있지. 우리 모든 세상은 자연법칙에 의해서 의거되고 있잖아요. 자연법칙은 아주 오랫동안 아주 한결같이 경험적 증거로 지지받아온 것이고, 자연법칙은 사람이 어떤 도구도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게 돼? 안 돼? 안 돼. 왜? 중력 때문에 사람은 무조건 땅에 붙어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거잖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한결같은 경험적 증거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다른 한편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일이 일어나기를 매우 강력하게 원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폐암 4기였던 사람이 낫는 일, 나에게도 일어나면 좋잖아요. 혹은 우리 가족에도 일어나면 좋잖아. 혹은 내가 공중에 떠 있어. 물리를 걸었어.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좋으니까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강력한 증거들도 있어. 그리고 때때로 그런 종류의 일과 관련해서 우리를 쉽게 속이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증거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모두 종합했을 때
증언이 거짓말일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속이는 메커니즘도 많고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기 때문에 좀 부풀리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이라는 게 참일 확률이 더 높다는 걸 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만약 어떤 도구도 없이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을 보았다라는 증언이 기적이 일어났음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그 증언의 신뢰도가 사람은 물 위에서 걷지 못한다라는 자연 법칙보다 높아야 되겠죠? 하지만 사람은 물 위에서 걷지 못한다는 이 자연 법칙이 실제로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 증언의 신뢰도가 낮다고 보는 거야. 오케이. 다른 말로 바꾸면 위 증언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기적의 발생 가능성보다 낮아야 돼. 하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있을 수 없으니까 아까 우리 반에 있는 그 사이코패스 같은 애도 우리 할머니 그랬다는데 표정이 말도 안 돼. 하여튼간에 저 돼지 저거는 입만 열면 구라야. 이게 빅맥 새끼 저거. 손가락질 뒤에서 막 혀를 끌끌 차면서 나한테. 제가 봤어요. 막 이렇게 했어 나한테.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빅맥 새끼 저거는. 하면서. 미친. 내가 그랬다는데. 존나 너무해. 할머니가 살아있었으면 내가 불러서 말해줬을 텐데. 아무튼 갑시다. 흉과 같은 시대 철학자인 프라이스가 있는데, 프라이스는 흉의 기적론증을 비판합니다. 현대적인 예로 말해보면 내가 당첨될 확률이 1000만분의 1인 복권에 당첨되는 기적을 신문을 보고 확인했대요. 신문에 있었어. 어떻게? 신문에 보도 내용, 송시율 1등.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복권에 당첨되는 것. 복권 1등 당첨. 근데 확률은 얼마? 무려 1000만분의 1. 이렇게 있습니다. 신문 보도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내가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보다 더 작아야지만 신문의 증언을 믿겠죠? 근데 신문 보도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얘가 거짓말일 가능성, 신문이 잘못 보도했다, 사람 헷갈렸다, 사실 송시율이 아니라 송지율이가 1등이었는데 잘못 썼어. 이게 잘못 보도됐을 확률이 있고 내가 진짜 당첨됐을 확률이 있어.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가 확률이 더 높아? 잘못 적었을 확률이 높죠. 그죠? 얘가 확률이 더 높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지? 그러니까 신문 보도가 거짓일 가능성이 1000만분의 1보다는 작지가 않기 때문에 휴메 논증에는 문제가 있다. 결국 뭔 말이야? 실제로는 신문 보도가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사람들이 믿던데? 이거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신문에 송시율 1등 이렇게 나왔어. 그럼 너네도 당장 그거 보자마자 나한테 연락할 거 아니야? 쌤 1등 됐어요? 할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내가 당첨될 확률이 1000만분의 1인 이 복권에 당첨됐을 확률이 너무 낮잖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수학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신문기사 보자마자 에이 말도 안 돼. 송시율 어떻게 1등이야? 이게 정상이잖아. 연락도 안 해야지. 믿지를 않아야 되는데 이걸 믿더라 이거야. 사람들이 믿고 와가지고 너 1등이라며 이렇게 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프라이스는 앞에 있었던 흉을 비판하는 거야. 믿던데? 이걸 믿던데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이 반론에 문제가 있죠. 복권에 당첨되는 사건이랑 흉이 말한 기적은 완전 달라. 왜? 흉이 말한 건 초자연적인 일이잖아. 따지자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 하지만 이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 나 사실 로또 1등 된 적이 있다? 라는 말과 우리 할머니가 진짜로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니까 인 이야기는 아까 그 사이코패스 학생에게 물어봐도 아마도 전자를 더 믿을 거예요. 쌤이 로또 1등 됐다는 거 믿을 만해. 하지만 너그 할머니가 죽었다 살았다는 건데 절대로 믿어줄 수가 없어 라고 할 거라고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확률이 그쪽이 더 높은 거 맞잖아. 어쨌거나 간에 왜 그러냐면 너무 낮은 확률일지라도 확률은 있는 거지. 누군가는 당첨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 달라. 복권 당첨은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실제로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알지만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일은 사실상 안 일어난다고 봐요. 확률이 뭐야? 0이야, 0. 0이야. 그래서 확률이 0인 사건과 1000만 분의 1인 거는 아주 큰 차이지, 사실. 어쨌거나 간에 1000만 명 중에 하나는 된다는 거고 0인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고. 기적은 종교의 중요한 토대가 돼요. 물론 저도 방금 종교 얘기가 좀 섞였죠. 앞에 있었던 예시도 물리를 걸었던 사람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사람에 따르면 예수일 겁니다. 그 이야기일 텐데 어떤 자연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은 종교의 힘을 빌려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러나 흉의 의도는 종교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래. 그럼 휴는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느냐? 가장 성스러운 종교는 이성이 아니라 A 아니라 B네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래. 다시 말해서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 처음에 들었던 예시를 다시 마지막으로 써먹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그 암이 싹 다 없어졌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은 교회에 다닌 거죠.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세월이 아주 많이 지났을 때 제가 생각해도 우리 가족이 교회 간 이유는 이성적인 판단 때문인 거야. 교회 다니면 저런 일이 생기네? 머리로 생각한 거지. 신기하네? 나한테도 나중에 저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나? 이런 생각들. 혹은 내가 오늘 했는 이야기 덕분에 앉아있던 여기 있는 누군가가 야, 교회 다니면 신기한 일 생기네? 교회 다녀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으면 그건 뭐에 기초한 거야? 이성에 기초한 거지. 이성에. 근데 그렇게 다니는 종교는 흉에 따르면 성스러운 종교가 아니라는 거야. 성스러운 종교가 아니고 흉에 따르면 올바르게 된 성스러운 종교는 신앙의 기초에서 다녀야 되는 거다. 진짜 내가 그 교회 다니고 교리를 지키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키고 그거에 맞춰서 사는 것이 혹은 고은이 기준하면 그 불교 법전에 있는 사기를 수양해야 되는 태도로서 사는 것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져서 다녀야 되는 거지. 뭐 나중에 내가 부처 되기 위해서 뭐 부처님한테 빌어서 로또 되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다니는 것은 성스럽지 않은 종교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휴미래요. 됐나요? 네. 오케이. 고생하셨고 영광하는 사람 좀 쉬다가 10분에 문학하겠습니다.